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사라진 하루, 기억은 조작되어 있었다라는 주제로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거나 심지어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하루가 사라졌다고 느끼거나 내가 알던 기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기억이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기억을 그저 과거의 경험을 저장하는 견고한 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믿음에 강력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외부 요인에 의해 끊임없이 변형될 수 있는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마치 실제로 겪은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언제든지 편집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경험하며 이 모든 것들이 기억으로 저장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의 형성 과정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기억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그 메커니즘과 함께 소름 돋는 실제 사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기억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억 조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오기억 폴스 메모리입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마치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해 왔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특정 색깔의 불빛 사진을 보여준 후 나중에 전혀 다른 색깔의 불빛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본래 자신이 봤던 색깔이 아닌 암시된 색깔을 봤다고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겨우 불빛 하나의 색깔인데도 외부의 암시에 의해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쉽게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요. 이것은 기억이 단순한 정보 저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와 해석 과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복합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건을 회상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기억이 조금씩 변형되는 경우가 바로 기억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우리의 뇌가 파편적인 정보들을 재구성하여 하나의 완성된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외부 정보가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억은 단단하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더욱 충격적인 기억 조작 방식이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뇌 과학의 발전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이나 뇌, 세포 활동 자체를 직접 조작하여 기억을 바꾸는 생화학적 방법이 그것입니다. 이미 광유전압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 조작된 쥐의 특정 기억을 지우는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뇌 신경세포인 뉴런을 직접 조절하고 전기 자극을 통해 기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만약 인간에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원하는 기억을 삽입하거나 불필요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일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만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결코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실제로 뇌 과학 분야의 최전선에서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기억이 뇌의 특정 부위에 어떻게 저장되고 인출되는지, 그리고 신경회로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강화되거나 약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기억 조작의 가능성 또한 현실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트라우마 기억을 유발하는 신경회로를 정확히 찾아내어 이를 억제하거나 지울 수 있다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환의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자율성,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들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의 윤리적인 문제와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고민과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인류에게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 조작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그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심리치료 과정에서의 기억 조작입니다. 1990년대 초 미국에서는 심리치료를 받던 사람들이 어린 시절 억압되었던 성추행 기억을 되찾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논란이 불거졌죠. 이때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같은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기억들이 사실은 치료사의 암시나 최면 같은 유도 심리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을 치료 과정에서 만들어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사가 환자에게 특정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거나 특정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면서 환자는 점차 그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게 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심리치료의 중요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하며 기억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들은 기억 복구, 증후 글러 커버드 메머리 신드롬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기억이 주입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치료의 접근 방식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전문가들은 기억이 얼마나 조작되기 쉬운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증언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형성된 과정과 외부적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프터스 교수의 유명한 쇼핑몰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기억 조작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어릴 적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자 아이는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덧붙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단지 반복적인 암시에 의해 진짜 기억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로프터스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의 기억이 외부 정보에 얼마나 취약하며 특히 권위 있는 인물이나 신뢰하는 사람의 암시가 기억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그 그림에 자신의 감정과 상상력을 더해 진짜 기억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의 경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실험은 또한 목격자 진술이나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증언이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의 회상 기억은 외부의 암시나 유도, 질문에 의해 쉽게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법적 증거로서 기억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합니다. 이 쇼핑몰 실험은 기억 연구 분야에서 고전적인 사례로 회자되며 기억의 구성적 특성과 취약성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정보 효과 미스인포메이션 이펙트입니다. 이 또한 로프터스 교수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으로 자동차 충돌 영상을 보여준 후 질문에 사용된 단어에 따라 사람들의 속도 추정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와 차가 얼마나 충돌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전자의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이 훨씬 더 높은 속도를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부딪히다라는 단어가 충돌하다보다 훨씬 강한 충격의 뉘앙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빠른 속도를 연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에 분명히 깨진 유리 조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진 유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참가자들은 마치 깨진 유리를 본 것처럼 기억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의 형태나 단어 선택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외부 정보가 우리의 시각적 기억마저도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결과입니다. 참가자들은 깨진 유리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단어가 암시하는 심각한 충돌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된 이미지 속에서 깨진 유리를 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미묘한 정보나 단어 선택 하나가 우리의 기억을 얼마나 쉽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정 사건을 목격하고 난 후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원래 기억이 미묘하게 변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자신의 초기 기억과 언론의 보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무의식적으로 언론의 내용을 자신의 기억인 양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정보 효과는 범죄 수사나 법정 증언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목격자의 기억이 외부 정보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부의 영향에 취약하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기억을 왜곡시키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마치 뇌 속에 저장된 파일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수정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믿고 현실을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억 자체가 조작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기반을 흔들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억의 취약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녹화하는 비디오 카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은 우리가 경험한 파편적인 정보들을 뇌가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 기억은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감정, 신념, 기대, 그리고 외부의 새로운 정보들이 끊임없이 개입하여 기억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 조작의 위협은 비단 인간의 뇌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AI와 기억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기억하기보다는 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손안의 기기로 검색하고 AI 챗봇에게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AI 챗봇이 만들어낸 미세한 거짓 정보가 우리의 현실, 인식마저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오보나 잘못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위협입니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심지어는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정보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포토, 스포티파이, 유튜브 등 AI 기반의 기업, 회상 및 추천 서비스들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포토가 과거의 사진들을 조합하여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고 스포티파이가 우리의 청취 기록을 바탕으로 존재하지 않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AI가 우리의 취향과 과거 기록을 분석하여 맞춤형 추억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AI가 비어있는 데이터를 스스로 채워넣거나 특정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재구성할 때 우리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상의 추억을 우리는 실제 경험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 않았던 여행지 사진에 나의 얼굴을 합성하여 마치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AI가 기억을 생성해준다면 우리는 정말 그 기억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게 될까요?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기억 조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AI 서비스들이 우리의 기억과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AI가 제공하는 정보와 경험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나의 진짜 기억인지 AI가 만들어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 조작의 현실 사례와 AI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협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기억은 정말 나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뇌 연구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하지만 윤리학자들은 기억 조작술의 발달이 가져올 부작용과 파국적 결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사회 질서는 물론 인간 본연의 존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고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 기억을 심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까지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오남용은 상상할 수 없는 혼란과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억 조작 기술이 국가나 특정 권력 집단에 의해 통제될 경우 전체 사회의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묘사된 진리부가 현실화되는 것과 같은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개개인의 기억이 통제되고 조작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진 디스토피아적 사회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하루 기억은 조작되어 있었다라는 오늘의 주제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넘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미래 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얼마나 취약한지 인지하고 외부의 정보와 암시에 대해 항상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의 경험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기억과 의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기억 조작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의 도살인 위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저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인류애는 모두 우리의 기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억의 성체가 외부의 조작에 의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스스로의 기억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기억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각자의 역할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진실된 경험과 가치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억이 외부의 영향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의식과 비판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